네, 안녕하세요. 정수겸입니다. 저는 11월에 이산저산 다니면서 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 11월에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11월 18일에 발표된 노보노디스크의 미국 RNA 바이오벤처 이 다이소나 인수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siRNA를 기반으로 하는 다이소나를 보시는 것처럼 이 주당 38.25달러, 인수총액은 이 33억 달러를 주고 전격 인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당뇨 비만에서는 원투펀치 중 한 곳인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희귀질환 그리고 CVD, 특히나 이 심혈관계 질환 쪽으로는 정밀 타겟팅해서 약제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건으로 노보노디스크는 내시 파이프라인을 또 하나 추가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 심혈관 쪽으로 지속되는 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듯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매입 비중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고 인수 금액은 모두 이 장기 부채로 충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유지 등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기업의 현금 동원력 즉 33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3조 9천억 정도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끌어쓰는 부채로 끌어쓰는 파이낸싱을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산업이든 이 글로벌 순위권에 있는 기업들의 파이낸싱은 때로는 매우 공격적이고 때로는 매우 보수적인데 이러한 전략들을 잘 보면 어떤 기업은 정말 투자와 회수를 잘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제가 소위 말하는 이 삽질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형들도 이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이나 기업을 장기간 관찰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고 그때 또 이 좋은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네, 형들이 제약 바이오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 하면 이 전임상 단계나 임상 단계에 들어서는 이 바이오 벤처급 회사들이 어떤 회사와 콜라보해서 임상 개발을 진척시키는지 잘 보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주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는 사실 아주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의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이 물류와 유통을 맡아줘야 합니다. 이번 다이소나 인수권도 보시면 이미 다이소나의 경우 2017년 베링거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여기 노보노까지 알렉시온, 릴리, 로슈 이 등과 함께 그들의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계속적으로 공동 개발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 아웃한 회사와 함께 그 계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체 계약 규모라는 것은 가령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시행을 하고 이 규제 기관의 허가 신청과 제품 발매까지 가면서 이 거쳐야 하는 각 단계별 이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상 신청하면 얼마를 받고 1상 임상 중간에 얼마 받고 1상 임상 결과가 또 나오면 얼마 받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품 발매까지 받을 수 있는 총액 개념이 전체 계약 규모입니다. 물론 중간에 임상이 빠그라지면 모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를 해가는 회사 입장에서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지는 사실 업프론트 피 그러니까 계약금에서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 단계에 들어서는 신약 후보 물질들을 릴리는 2018년에 계약금 1억에 그리고 지분 매입 이렇게 해서 총액 2억 달러 그리고 로슈도 2억 달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거의 비슷하게 2억 달러의 계약을 시행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이 계약금 규모 2억 달러 정도 되는데 1억 달러 이상 정도 되는 업프론트 피면은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GSK가 에로헤드의 신약 후보 물질인 에로-HSD를 라이선스 인한 뉴스입니다. 다이소나와 함께 RNA 인터페어린 대표 회사 중 한 곳이 에로헤드인데 GSK가 전격적으로 내시 신약 후보 물질의 이 독점적 권리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보시면 역시 이 전체 계약 규모는 10억 3천만 달러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업프론트 피는
1억 2천만 달러죠. 임상 1상 단계의 신약 후보 물질을 1억 달러 넘게 줬기 때문에 양사 모두 윈윈하는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눈여겨봐야 하는 건 앞서 노보노디스크의 다이소나 인수에서도 그렇고 이번 인수권도 RNA를 가지고 내시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입니다. 그만큼 내시에 많은 제약회사가 뛰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시 시장에 현재 이렇다 할 세일즈를 내는 약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굉장한 블루오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로헤드는 암젠과 그리고 이 존슨앤존슨과도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네, 이 자료는 이번 유럽 소화기학회에서 나온 에로헤 HSD의 포스트 자료인데 이 투자자들은 뭐 특별히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봐야 할 건 확실히 이 RNA 치료제들이 이 투약 주기가 길다는 것입니다. 이 약제는 뭐 한 달에 한 번 투약하는 것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글로벌 RNA 시장에서 이 성장의 신호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 노바티스의 이 렉비오는 이 6개월에 한 번 투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시가 되면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화이자인데요. 화이자도 이 RNA 계열 중 하나인 ASO, 그러니까 안티센스 뉴클리오타이드 신약 후보 물질인 이 부파노센의 이 긍정적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이 아이오니스의 신약입니다. 요는 일단 여기도 RNA 계열 약제라는 거죠. 이 재미있는 건 이 아이오니스의 주가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현재 이게 아이오니스의 주가인데 이 마켓캡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거의 한 4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의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면 네, 5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이 팬데믹이 왔을 때 수준이거든요. 그때 수준이 이 43.58달러인데 이때 2020년 7월 이경에 이 ASO 치료제 개발사인 아이오니스에 되게 크게 투자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 있는데 이때 저도 이 투자 권유를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사실 이 회사를 사지 않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엘라엘람을 매수하고 있었는데 이때 만약에 샀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러면 뭐 원드럭 컴퍼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떨어질 만한 회사인지 파이프라인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니스의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보면 카디오 쪽에서는 이 노바티스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펠라카르센, 여기 지금 임상 탐상 단계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화이자의 부파노센 임상 2상 단계거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계열의 약제들, 많은 계열의 신약 후보 물질들이 벌써 임상 2상 단계의 이 CVD 쪽에서는 분명하게 있고요. 이 밑에 쭉 내려가시 보시면 이 메타볼릭에서도 임상 3상 단계 하나, 그리고 임상 2상 단계의 약제가 3개가 있고 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보시면 공동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보시면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이 다음에 신경계 쪽에서는 역시나 바이오젠, 로슈 이런 회사들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3상 단계에서도 물론 최근에 임상이 삐끗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3상 단계 그리고 2상 단계에 있는 약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펙션도 있고 그리고 항암제도 있고 안과용 그리고 호흡기계 그리고 역시나 또 뭐 헤마톨로지 그리고 다른 아더스도 하나 있긴 한데 보시면 이 전임상 단계에 있거나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초기 단계의 약제들보다는 임상 후기 단계에 있는 약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회사를 살펴보시고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뭐 여력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충분히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보초병 정도는 한번 세워봤습니다. 네, 사실 아이오니스는 이 ASO 계열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한 저 유명한 바이오젠의 스핀라자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젠의 스핀라자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꽤 많은 로열티를 받고 있죠. 그래도 최근에 보시면 로열티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 주가 약세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옆에 보시면 이 경쟁 약제들이 출시를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약재가 이 노바티스의 졸겐지마 정말 최고가 약이죠. 20억이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위에 있는 약이 로쉬의 에브리시드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회사 모두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위스에 있는 두 개 회사인데 스위스에 있는 이 두 개 회사가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오니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주가로 돌아갔기 때문에 임상 후기 단계에 있는 이 개발 약재가 꽤 많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정말 약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서 어떤 거래 기회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개별적으로 형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별로 여력이 없고 벨로다인에 확 물려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보초병 정도만 세워놨고요. 한번 보시면 거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업로드한 자료 중에 작년 영상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이미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이 항체 의약품을 넘어서 이 센트럴 도그마 기준으로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이 RNA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고 저는 어떤 기업을 계속 매수하는지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이 투자는 생활처럼 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생활처럼 하면 되고 형들도 이 발밑에 굴러다니는 투자 아이디어를 잘 건져 올려서 즐겁고 재미있게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형들 우리 시장에서 장수해요. 공부를 안 하셨으면 버티지 못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인생은 버티는 거야 진짜.